국제개발 리얼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연디. 저는 이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시간째 녹음입니까? 네. 오늘은 초대 손님이 없어요. 있죠. 제가 초대 손님인 것으로. 아, 처음에 제가 저 혼자 진행을 했었어야 되네요. 네, 그렇죠. 다시 할까요? 그럼 아니요. 오늘의 주요 에피소드는 이 반장님의 이거는 전공. 전공? 네. 전공은 아닌가요? 네, 저도 제너럴리스트였는데 스페셜한 몇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네. 이 정도면 책으로 써도 손색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럼 뭐 네. 모르겠네요. 적정 기술에 안 팔릴 것 같은데 책 쓰면. 많이 팔리는 거 아시죠? 학생들 사이에서 네. 청소년 도서. 네. 하여간 적정 기술의 한국 적정 기술의 산 증인 아니십니까? 증인. 아무튼 제가 일을 하는 중에 적정 기술, 사회적 기업 쪽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했었고요. 예. 지금도 제 인생의 한 주제로 갖고 있고 앞으로도 경력이나 국제 개발에서 제가 실현하고 싶은 현장의 업무로 이런 분야 일을 하고 싶어요. 적정 기술, 사회적 기업. 공부도 좀 나름대로 그냥 현장에서 주워 듣는 식으로 공부를 좀 했고요. 적정 기술과 사회적 기업을 쭉 연결하는 얘기들을 아마 한 2번에 나눠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고요. 네. 근데 저도 잘 몰라요. 잘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부분의 경험, 이 영역에서의 경험들과 고뇌 그리고 이제 알아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쭉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적정 기술에 전공이 있나요? 아니, 전공이란 게 있을 수 있나요? 글쎄요. 좀 이건 기술 베이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공학이나 네.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엔 전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어떤 하나의 분야를 가리키는 그런 어떤 기술 종목이거나 기술 분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특정 기술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기술 철학. 기술 철학. 네. 그리고 기술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그 선한 속성. 네. 이제 적정하다라는 게 철학적인 단어예요. 제가 이해하기에 개발 철학에서도 개발 철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보면 뭐 참여적 개발이니 뭐 현지 중심의 개발 뭐 이런 거 뭐 네. 자립적인 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적정 기술이라는 적정이라는 단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 좀 해보죠. 예, 그게 가장 첫 번째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적정하다라는 것과 기술이라는 거 두 가지가 이제 붙은 단어잖아요. 네. 영어로는 appropriate technology라고 네. appropriate한 거하고 technology라는 게 이제 두 개가 붙은 건데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따라 좀 다르게 하는데 뭐 적당하게 뭐 적합하게 적정하게 뭐 이야기 단어마다 좀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적정 기술이라고 이제 부르기로 오랫동안 이제 그렇게 단어가 어감이 적합 기술, 네. 적당 기술. 좀 이상하죠? 적당하게 이만큼만 줘. 얘네들은 뭐 그렇죠. 하이테크 몰라. 그러니까 아량을 베푸는 것 같은 그런. 적당하게 하고 이제 위에서 아래로 좀 내리는 내리 깔아보는 그런 느낌의 단어기도 하죠. 적당 기술이라 그러면 그렇진 않고 적합하다 그러게 사실은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네, 그랬죠. 근데 이제 국제 개발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저희가 국제 개발 분야에서 바라보는 적정 기술과 그 적정 기술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그 얘기를 할 건데 국제 개발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성 계속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어떤 그냥 기술 원조 이런 측면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근데 한국에서 개발된 어떤 하이테크놀로지 어떤 기술 그런 것들을 바로 접목시키는 게 아니라 현장과 그 사회의 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들이 이제 지속 가능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하는 쪽으로 사용돼야겠다 해서 그런 쪽에서 이제 국제개발 분야에서 적정 기술을 관심하고 개념하고 있죠. 그러면 국제개발 쪽에서
왜 굳이 적정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뭐 최첨단 기술도 필요하겠죠. 적정 기술이 갖고 있는 이 적정 플러스 기술이잖아요. 적정이라는 단어의 그 사회 문화와 그 공동체에 적합한 기술. 예. 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개발에서 볼 때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막 쓰는 그런 기술을 이전할 것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네. 사람들 환경에 맞게 네.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네. 그 사람들 환경에서 더 지속적인 네. 뭐 삶의 개선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적정 기술이 계속 네.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른 개발 원리하고 똑같아요. 적정이라는 게 뭐 현지화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현지화. 여기 한국에서 가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가난을 해결할 수 있다. 야, 한국은 새벽부터 일어나고 달리기 해갖고 새마을운동 해갖고 성공했는데 너네도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근면 성실해라. 근데 한국은 사계절 있는 나라고 거기는 더운 나라인데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실 까놓고 해갖고 독재자가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 정부가 어떤 권력을 많이 집중해서 갖고 있지 않는 나라에서 정부 주도의 개발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부적합한 개발의 논리와 그런 개발의 방식들을 갖고 자꾸 주는 자가 돈이 있고 저쪽은 돈이 없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그런 어프로치들을 사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제 국제 개발에 이제 오래 묵은 구조적인 문제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적정한 개발의 어프로치들을 사용해야 된다. 현지가 중심이 돼야 되고 현지인에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되고. 기본 논리라는 게 사실 네. 뭐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원리는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성공했으니까 니네도 이렇게 해봐가 안 먹힌다는 거고. 네, 안 먹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 현장에 맞는 네. 그런 접근 방법들이 있는데 네, 싹 다 무시하고 네. 성공론을 네. 해봤자 네.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네. 거잖아요. 최첨단의 로켓 미사일 발사하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화로를 얼만큼 경제적으로 나무를 잘 뗄 수 있게 만드는가. 그게 더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이 처한 환경이 있으니까요. 고유의 문화도 있어요. 고려할 게 그냥 환경만 고려하고 경제만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문화가 있거든요. 문화를 되게 존중해야죠. 예. 그리고 자기네들이 살아온 역사가 있는데 예. 그런 맥락 안에서 그 사람들의 미래잖아요. 개발이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적합하고 적절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여기고 현지인을 위한 현지인의 네. 그런 기술들 통해서 네. 기술 개발이 목적이 아니고 그 기술이 이제 활용돼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적정 기술이 많이 이제 활용되고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까요? 스마트폰일 것 같은데 뭐랄까 그런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삶을 바꾸고 있잖아요. 네네네. 일도 할 수 있고 뭐 앱을 통해서 뭔가 또 사업을 그렇죠. 할 수도 있고 네. 하게 되는데 네. 그런 건 적정 기술이라고 하지 않는 건가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적정 기술 얘기 계속 하긴 할 건데 네. 그냥 이거 완전 제 개인의 생각인데 그냥 네. 적정 기술이라는 그 틀거리를 버려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버리고.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상황에 놓인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때 그게 정말 성과를 내는 기술이고 지속적으로 네. 운용이 가능하고 네. 그렇다면 그냥 적합한 기술인 거예요. 적정 기술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첨단 기술이니까 적정 기술 아니잖아. 야, 적정 기술의 원칙에는 이런 거 있어. 적정 기술은 현지에서 나는 뭐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 뭐 현지인의 수준에서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굉장히 올드한 싹 다 버려야 된다. 네, 올드한 적정 기술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어떤 1세대의 관념들이고 원칙들이에요. 뭐 귀중하지만 국제개발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적정 기술에 같이 실현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적정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방법론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적정 기술을 바라봐야지.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태양광은 하이테크인데 왜 태양광을 이용해서 적정 기술을 하십니까? 그래요. 적정 기술 원칙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해요? 현장에 사람들이 전기를 쓰지 못하고 대안적인 에너지원은 독립형 전력은 태양광이고 태양광이 적절하다면 태양광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전기를 사용하고 삶의 질 향상하는 거죠. 누구는 하이테크라고 그러고 누구는 뭐 오래된 기술이라고 그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적정 기술을 갖고 있는 고유의 철학은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게 있어요. 근데 적정 기술 이래야 적정 기술이지 저래야 적정 기술이지 하고 그런 어떤 적정 기술의 그 원칙에서 이제 바운더리를 치는 그런 얘기들은 사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네. 사실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올해는 이게 적정했는데 내년에 안 적정해 이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요. 사회는 그냥 멈춰 있나요? 변화되는데. 예, 그 사회에 적합한 기술이고 공동체 적합한 기술이잖아요. 공동체가 내년에 뭔 일을 겪어갖고 엄청나게 달라졌어. 그래서 올해는 이게 참 적정하다. 와 좋다. 어떤 성과를 낸다 그랬는데 내년에는 뭐야 이런 후진 거를 이럴 수 있다고요. 적정 기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생물적인 개념으로 봐야 돼요. 아 좋네요. 네. 그거 좋네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적정 기술이잖아요. 적정 기술 아니잖아요. 아, 쥐뿔 그냥 무시해도 된다. 국제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런 원칙들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 기술을 활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거니까. 적정 기술은 그러니까 일종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기술은 도구죠. 그렇죠. 네. 그럼 궁극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네. 이제 개발의 여러 목표들이 있잖아요. 네. 지속적으로 그 개발의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개발 협력을 할 때 네. 그때의 이 적정 기술이 네. 활용되는 거죠. 근데 적정 기술에 뭐 틀에 갇히지 마라 이렇게 막 네. 시원하게 얘기를 했지만 네. 적정 기술의 철학은 정말 위대하다. 네. 그게 이제 개발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네. 현지화의 철학, 뭐 네. 현지인들이 이제 역량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역량 강화의 철학, 뭐 이런 철학들이 맞닿아 있고 현지의 삶을 존중한다라는 그런 아주 좋은 그 개발의 철학과 만나 있으니까 네. 그 철학들은 충분히 내재화시키되 네. 기술은 그렇게 도구로서 활용해서 어떤 성과를 내냐. 제가 했던 경험들은 대부분 적정 기술을 마켓 베이스 어프로치라는 네. 시장 기반의 접근법이라는 방법론이 있어요. 그 방법을 구현할 때,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나 조합이나 협동조합이나 생산을 해야 되는 어떤 농업 하시는 농부들이나 네네. 이런 쪽에서 이제 상황에 적합한 어떤 생산 수단을 만들어낼 때 이 기술이 적용되면 효과적으로 네. 사람들 소득을 증대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기술이 활용되기도 하고요. 긴급고 상황에서 네네. 이거는 뭐 지속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긴급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구해내거나 문제를 빨리 경감시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 기술적인 솔루션들이 있어요. 뭐 물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물을 먹어야 될 때 뭐 휴대용 정수기 같은 거 예. 뭐 그런 거를 배포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며칠이나 한 달이나 몇 달을 이제 일단 당장 쓰는 거죠. 위기를 대응하는 거죠. 뭐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아이들의 체온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값싼 어떤 제품들, 인큐베이터를 대신할 만한. 그래서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어떤 위기 대응이나 어떤 재난을 경감시키기 위한 그런 기술들도 있어요. 그런 솔루션들도 그렇게 활용되고. 저는 이제 장기적인 어떤 시장 기반의 개발 목표를 달성할 때 적정 기술을 활용하는 쪽에서 좀 경험을 하고 일을 했죠. 그렇군요. 이 개발의 목표라는 걸 설정을 정확하게 제대로 해놔야겠네요. 그 개발의 목표가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기술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최악의 상태에서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발전을 시키는 네. 그런 거라고 하면 네. 어차피 계속 못 사는 거 아닙니까?
네. 못 살고 있는 상태인 건데 나중에 되면 정말 그게 조금씩 예, 좋아지긴 할 테지만 계속 못 사는 나라는 계속 그 기술이라는 것들이 적당한 수준으로만 계속 느리게 쌓이면 다른 데들은 이미 계속 발전을 할 거고 네네.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 네. 시설 투자, 기술 투자 막 네. 미친 듯이 막 몇 천억, 몇 네. 조씩 막 투자를 하니까 네. 거기는 그렇게 막 계속 안드로메다로 날아갈 텐데 네. 여기는 계속적으로 느리게 적당한 기술로만 네. 계속 성장하니까 네. 계속 그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난하잖아요. 막 소득 수준이 막 연간 뭐 2,000불이야. 뭐 근데 이제 다른 나라는 3만 불, 4만 불이고. 예. 그 2,000불 수준에서 뭐 전기도 없고 뭣도 없고 막 이러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기술들을 활용해요. 활용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나중에 5,000불, 10,000불의 어떤 경제 성장이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술이 좋은 기술 적용이 된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 적정 기술을 처음에 그 슈마우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네. 그 경제학자가 처음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슈마워요. 예, 적정 기술이라고 한 게 아니고 70년대 경제학자인데 작은 것이 아름답다 책 쓴 사람이에요. 아 네. 몰라요. 몰라요? 네. 몰라도 돼요. 이분이 처음에 얘기할 때 중간 기술이라고 했다고요. 처음에는요. 네, 그 왜 중간 기술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포인트예요. 중간 그 영역대인 네, 거요. 네, 네. 아주 높은 기술도 아니고 네. 낮은 기술도 아니고 중간 기술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태에 적정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이렇게 좀 더 향상시키고 이끌어줄 수 있는 뭐 그런 기술들로 초점했다고 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IDE라는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 엔터프라이즈라는 NGO 단체가 있어요. 사회적 IDE? 네, 적정 기술 활용의 사회적 기업만 네. 운영하는 그런 특화된 국제 NGO인데 거기에서 제가 인도에 갔을 때 네. 적정 기술 때문에 막 미쳐갖고 돌아다닐 때 있었어요. 근데 인도에 갔을 때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완전 초창기에 네. 가난한 농가들한테 판매 방식으로 드립 이리게이션이라고요. 그 혹시 그 밭에 보면 네. 물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음. 인도에 또 이제 건기도 있고 네. 물이 부족한 시점에서 물을 아껴서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물을 그냥 밭에다 이렇게 막 부어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아껴서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플라스틱 네. 파이프로 물을 돌려요. 그래서 물 밑에 그 파이프 밑에 듬성듬성 이제 어떤 장목이 있을 때 장목이 있는 지점에다가 물을 똑똑똑똑 떨어뜨려요. 방울로. 네. 네. 뭐 구멍이 조금 나 네. 있어요. 그래서 그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물이 정확하게 그 뿌리 쪽으로 똑똑똑똑똑 떨어진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물이 안 떨어지고요. 다른 물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플라스틱 파이프로 연결한 거예요. 네. 근데 거의 막 고무 튜브 같은 거예요. 아주 값싸게. 네. 찢어지기도 쉬워요. 근데 그걸 그렇지만 값싸게 그걸 살 수 있는 농부들한테 예. 저가로 어떤 페이먼트 시스템을 만들어서 팔아요. 인도에서 그걸 한다고요? 예, 옛날 얘기예요. 2008년도 돌아다닐 얘기인데 그 아주 유명한 적정 기술의 사례예요. 그러면 그 드립 이리게이션을 산 농부는요 토마토 농사를 짓는 걸 봤어요 제가. 근데 그게 찢어지잖아요. 약하고 아주 잘 두껍고 내구성이 좋은 제품보다 훨씬 싸요. 당연히 내구성 떨어지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걸 사서 토마토 농사가 잘 돼요. 돈을 벌면 뭐 할래? 그러니까 돈을 벌면 플라스틱 파이프 두꺼운 드립 이리게이션을 사겠대요. 제가 만난 농부가. 거기서 제가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 수준에서 사다리가 되어주는 거죠. 사다리.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상황에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네. 몇 년 쓰다가 찢어지면 계속 꼬매서 쓰고 막 이러다가 이제 제대로 된 시스템을 살 수 있는 어떤 소득을 창출할 때까지 그걸 쓸 수 있는 거죠. 부자들이 그거 쓰겠어요? 안 쓰죠. 근데 부자들은 사람을 쓰죠. 사람을 쓰고 이제 잘 아주 파이프 빡빡 그냥 조절 잘 되는 그런 걸 쓰죠. 물 살 돈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적정 기술이 중간 기술이 이렇게 활용되면 네. 경제에
사회가 발전하는데 네. 그 환경에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죠. 2008년부터 그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니셨다고요? 네. 그럼 아니 가서 직접 물어보신 거예요? 인도 가서? 그렇죠. 돌아다녔죠. 농부한테? 농부한테. 뭐 아이디 인도 벵갈로르 오피스에 갔죠. 아 거길 직접 가신 네, 거예요? 가서 이제 담당자들도 만나고 네. 되게 재밌었던 게 만나줘요? 네, 만나주죠. 만나줘요. 만나달라 그러면 다 만나줘요. 되게 재밌었던 게 두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 농부의 어떤 사례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네네. 두 사람이 같이 따라왔는데 한 사람은 판매를 하고요. 네. 그 마케팅 쪽으로 네네. 일을 하고요. 한 사람은 뭐였냐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농부들이 토마토를 생산하잖아요. 그 토마토를 제값에 팔 수 있게 예. 연결해주고요. 그리고 파이프 문제가 있으면 그 기술적 지원도 해주고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일을 하진 않아요. 이 사람은 돈이 될 수 있는 일들을 더 도와주는 거죠. 지속적으로 지원해 네. 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소셜 엔터프라이즈의 네. 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인 거죠. 비즈니스적으로 네. 판매를 촉진하고 네. 그 제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생산성을 높이게도 해주는 반면 그 사람들이 그 제품 하나 줬다고 되는 게 네. 아니거든요. 제품도 맞아요. 뭐 그렇죠. 제품도 쓸 줄도 알아야 네. 되고 고장 나면 고칠 수도 네. 있어야 되고 지식적으로 충분히 교육도 돼야 되고 훈련도 돼야 되고 그러면 생산되면 그것도 팔기도 잘 제값에 팔아야지. 맞아요. 잘 생산해 놓고 그 중간 미들맨 이런 사람들한테 뭐 중국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아가지고 그럴 것 같아. 계산 잘못해갖고 그럴 것 같아. 들어간 돈 다 뽑지도 못하고 뭐 뭔가 괜히 마음 아프다.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역량 강화를 해주고 좋은 사회적 기업 모델을 봤죠. 적정해서. 그렇군요. 저 이게 아까 질문 적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적정 기술은 도구다라는 계속 그거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거기서 질문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네. 적정 기술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지금 그 해답해 주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적정 기술을 이제 도구적으로 저는 이해한다고 했는데 도구다라고 정의하면 이제 섭섭할 우리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철학은 아주 위대한 철학이고 이제 기술 자체는 이제 도구적으로 활용되는 거고 적정 기술은 어떤 방법론적 인 활용에 있다. 네.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소셜 엔터프라이즈들이 그 현장에서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 그림이 돌아가는 게 없으면 기술은 기술일 뿐이고 그렇죠. 그게 연구실 밖에서 필요한 게 기술이지 연구실 안에서 개발된 그 무슨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고장난 기계가 되잖아요. 왜 적정 기술에 꽂혔냐면 저 필리핀에 한 10개월 있었어요. 필리핀. 네, 한 2008년도쯤에. 그때 그냥 뭐 할 일 없이 놀았어요. 그냥 휴직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친구가 되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학습해보자 하고 그냥 살아보자. 그때 필리핀의 더위에 숨막혀 하셨다는. 더위 때문에 막 짜증이 엄청 올라오고 막 돌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필리핀 애들이 다 물주로 알고 날 배신하고. 그래요? 배신 엄청 당했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사실 그때 제 그 어떤 그 기독교 신앙적 마음으로 12명의 친구를 사귀어버리라. 한 명 사귀었어요. 한 명. 왜냐면 12명 있는 줄 알고 파티까지 다 했는데 나중에 결국 저한테 어떤 도움을 요구하기 위해 목표가 있더라고요. 관계에서. 근데 그런 사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냥 현지 동네에서 살았어요. 살아봤어요. 근데 그때 사회적 기업을 해야겠다 내가. 그냥 NGO로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기업화 해야겠다. 그래서 그 고철을 수집해가지고요. 동네에서. 고철 가지고 다시 미술품을 만들거나 기능이 있는 제품을 만들고 휠체어 같은 걸 만들거나 손재주가 좋아요. 마을 사람들이 뭐 계곡이 사들이고 그러면 막 뭐 그냥도 일 좀 해주세요. 마을 아저씨들이. 인신무하시네. 가만 맨날 하루 종일 마작하고 있으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계곡에 한번 딱 대접하면 막 좋아요. 근데 그래서 창업을 하려고
그런 고물상 사업이나 이런 걸 좀 알아보다가 네. 적정 기술이라는 거를 만났어요. 적정 기술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네. 그걸 하려고 한국에 복직을 해가지고 음. 막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마음은 막 그냥 굴뚝 같은데 그때 뭐 한국에 하던 데가 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없었어요. 제가 뭐 찾지를 못했으니까. 나중에는 뭐 특허청이랑 네. 뭐 대전의 교수님들 나눔과 기술이랑 네. 뭐 다른 대학교랑 뭐 서울대학교랑 네. 뭐 좀 아름아름 알게 돼서 예. 그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막 뭐 논문도 쓰신 분도 있고 근데 그때는 전혀 없었고요. 네. 제가 찾지를 못했고 실천 현장에서 그래서 찾아간 게 인도예요. 인도에 벙커 로이라고 네. 그 베어풋 칼리지라는 데가 있어요. 맨발 학교. 아이디랑 다른 곳인가요? 아이디랑 아까? 달라요. 네. 예, 아, 아까 네네. 말한 아이디는 거기 갈 때 같이 간 거예요. 네네. 이 베어풋 칼리지 여기는 그 뉴델리에서 한참 갔어요. 막 사막으로. 이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 소수민족 지역이고 네네. 사막 지역이고 카스트제도 있잖아요. 음. 천민 지역이에요, 되게. 근데 이 인도의 이 하여튼 제일 높은 계급의 벙커 로이라는 분이 그 베어풋 브라만이에요? 브라만일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거 얘기 이렇게 인도 사람들끼리는 잘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창립을 했어요. 베어풋 칼리지를. 그분을 만나서 내가 그분의 일을 배워야겠다. 어떤 일을 했는지 봐야겠다 해서 네네. 제 여름 휴가를 내고 거기를 물어물어 갔다 왔죠. 엄청 고생했는데 아무튼 가서 네. 이 베어풋 칼리지를 보고 적정 기술이 이 지역사회 개발에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이거를 완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 기술 하면 한 4명 정도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한 명은 간디. 간디요? 인도의 간디? 네, 간디가 뭐 영국에서 막 산업화되고 막 직물들 막 대량 생산해서 인도에 유입되는 상황에서 네. 노동자들이 자급자족해야 된다. 민중운동하면서 이제 인간 중심의 기술 운동을 했어요. 그게 이제 약간 뭐 이렇게 그걸 고조 할아버지처럼 보는 거예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슈마우란 아까 얘기했던 간디가 그러니까 이런 정신의 시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적정 기술 운동 정신에 그렇게 봐요. 그래서 뭐 노동의 가치를 갖고 민중을 위한 기술로 사용해야지. 물레를 사용해요. 간디가 아주 상징적으로 자급과 자립을 위해서 자급과 자립을 위한 거죠. 예. 대량 생산에서 노동의 가치가 훼손되고 뭐 그런 거에 반대하는 어떤 물레로는 옷감을 짠 거예요. 네. 실제로 그래서 옷을 입고 막 사진들이 막 나돌아 다니죠. 그리고 이제 슈마우라는 경제학자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 하면서 대규모 기술보다는 토착 기술과 첨단 기술 사이에 중간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중간 기술 얘기한 거 거기서 이제 그 제자들이 적정 기술이라고 불렀어요. 제자들이. 네. 근데 이제 간디하고 슈머가 그런 어떤 사람이라면 지금 제가 말하는 제가 베어풋 칼리지 갔던 그 벙커로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적정 기술을 가지고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를 해본 사람이에요. 지역 사회에서 계속 발전이 되고 있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아이디 있죠. 아이디의 창립자가 폴 폴락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저기예요? 인도 사람이에요? 아니요, 이분은 미국 사람이에요. 뭐 태생은 어디 저쪽 다른 쪽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미국 분이고 이분이 이제 막 적정 기술과 시장 기반의 개발, 뭐 사회적 기업 이런 거를 접목시켜서 또 사회적 기업 쪽에서 적정 기술 활용한 걸로 성공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수의 적정 기술에 관련된 성공 사례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폴폴락이랑 벙코로이 이 그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근대의 이 적정 기술과 지역 사회 개발의 아버지는 뭐 벙코로이, 적정 기술과 사회적 기업의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은 이 폴폴락 이렇게 보시면 요 4사람 정도만 이해하면 대충의 맥락이나 철학이나 어떻게 국제개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가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은 버스를 타고 벙코로이를 만나고 오셨다고요? 벙코로이를 찾아서 물어 가서
그 사막 마을에 자이푸르라는 데에서 수고 많이 하셨네요. 길도 잃어버리고 고생 많이 하셨네. 예, 그때 뭐 젊었으니까 10년 전이니까 뭐. 그래서 웨어프 칼리지 갔는데 와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거기는 사막 마을에 아주 가난한 그 여성들이 굉장히 학대받는 뭐 그런 지역이에요. 생계도 되게 어려운 지역이고 근데 이 한 사람이 들어가서 40년을 일해요. 40년.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고 독보적인 성과죠, 사실은. 와. 40년을 굉장히 좋은 대학 나오고 네. 아주 뭐 계급도 높다고. 네, 계급도 높고 네. 부잣집 남자가 들어가서 이제 헌신을 하는 거죠. 민중운동을 하는 거죠. 이분도 간디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분이 지역사회 개발하면서 계속 적정 기술을 활용해요. 아마 솔라 마마 뭐 이런 거 치면 네.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나와요. 여기에 관련된. 솔라 마마. 네. 갔는데 정말 완전 깜짝 놀란 장면 하나는 뭐냐면 작업장에 전기 작업장에 막 네. 솔라 랜턴이랑 솔라 이런 걸 조립하고 있어요. 네. 아줌마들이. 네. 자세히 보니까 인도 사람이 아니야. 네. 어디서 그럼 왔냐? 누구예요? 루안다에서 왔대. 에? 루안다에서? 인도로? 어디서 왔냐? 했더니까 또 어디 아프리카 나라를 얘기해. 네. 왜요? 여기가 성공 사례가 되니까 배우러 온 네. 거예요? 어디서 이제 장학금이나 그 지원금을 받아갖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합숙하면서 정신을 배우고 네. 기술들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대박. 지금도? 그때 10년 전이었으니까. 10년 전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와 진짜 이걸 배우고 있구나라는 생각하고 되게 마을 곳곳에 뭐 빗물 때문에 되게 물이 어려운 지역인데 빗물 집수 장치를 땅바닥까지 해서 네네네. 만들어갖고 빗물을 활용하는 그 기술들 적용했고요.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그거를 같이 짓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적정 기술의 개념을 굉장히 폭넓게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적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위생 교육을 인형을 만들어갖고 인형 캐릭터로 만들어서 위생 교육을 하고 그 위생 제품들 같은 것도 직접 만들고 그래서 이런 거죠. 자기네 뭐 지역에서 계속 내려오는 어떤 설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설화의 캐릭터를 가지고 인형극을 만들어요. 이빨 잘 안 닦아갖고 이빨 다 빠져서 죽었다더라. 이런 공포스럽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 기존에 갖고 있던 세계관, 그것들에서 기술을 적용하고 교육의 과정을 적용하는 거죠. 그게 이제 원리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원리. 뭐 그런 거. 그리고 솔라 쿠커 있어요. 솔라 태양빛 이렇게 반사해가지고 밥 지어 먹는 거. 그 예전에 TV에 가끔 나왔었어요. 그런 거 나오죠. 예. 그거를 아줌마들이 만들어서 팔아요. 팔아요. 네, 아줌마들이. 누구한테? 외부에다 파는 것 같아요. 외국에다가? 외부에다가. 외부에다가. 그래서 아줌마들이 그걸 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수익 사업이 되겠네요. 네, 그걸로. 그런 것도 되고 우물 파는 것도 아줌마들이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되게 웃긴 게 남자들이 논대요. 그래요?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 지금. 왜 다 여자들만 얘기를 하느냐라는. 다 여자들이에요. 볼 때마다 다 여자. 할머니가 컴퓨터 가르치고 있어.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컴퓨터 배웠대요. 컴퓨터를 여자한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리고 여기 아이들 학교를 시골에 막 산에 띄엄띄엄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태양광 램프를 활용해서 아이들 야학을 만들어요. 야학이 자치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네. 선생님들이랑 다. 선생님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배워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뭐 그런 교육도 하고 지금은 더 좋아졌을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태양광 램프를 활용해서 밤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장면 기가 막히죠. 되게 재밌는 기술을 되게 많이 개발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무슨 풀 같은 건데 지역에서 나는 풀을 몇 개를 섞으면 굉장히 악교풀처럼 딱딱해져요. 되게 강력 본드가 돼요. 그거 갖고 여러 봉투나 그런 걸 만들고 가방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수익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 크래프트 제품 샵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문화, 주민들의 환경,
갖고 있는 자원, 뭐 자기네 한계 이런 것들을 다 적합하게 네. 고려해서 현지인들이 주도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더라고요. 저 약간 한계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네, 이 사람은 네, 그 인도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소위 말해서 그 인도에서 더 안 좋은 척박한 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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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 같은 데 가서 제일 이제 신분 계급이 낮은 네, 사람들이 있는, 남자들은 놀고 있는, 네. 여자들이 위주가 돼서 하는 일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이걸 어떻게 해? 풀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네. 악교풀처럼 만들어 그걸로 네. 뭐 봉투를 만들 수 있는 일을 만든다. 네. 그런 거는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우리 같이 뭐 그냥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가지고 이거 좋겠네 저거 좋겠네 따위로는 안 되겠네요. 그 시대 그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돼. 문화라도 봐야 되고 네. 정서도 봐야 되고 환경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거네요. 맞아요. 그게 아니면 이건 네. 우리가 호기롭게 가가지고 네, 네. 뭐 될 일이 아니네.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너네한테 적정한 것 같아. 근데 내가 기술 만들었거든. 너 이거 써가지고 잘 살아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될 수도 없는 거고. 맞지가 않네 이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현지인을 위한 현지인의 이라는 원칙이 네. 반 과정 중에 필요한 거죠. 근데 네. 이제 그럼 우리 역할은 없냐? 이건 아니고요. 네네. 우리는 이제 우리 통합적인 어떤 개발의 관점들, 뭐 네. 기술들, 뭐 발전의 경험들, 네. 그리고 기술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고 그 기술을 적정화하는 과정은 이제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죠. 협력적인 관계에서 해나가야 되는 거죠. 이 벙커로이가 했던 것처럼. 네네. 여기서 질문이 기술이 그러면 중요한가요? 적당하면 될 것 같아요. 기술보다 진짜 중요한 건 네. 적정화시키는 거죠. 네. 어떻게 그 진짜 적합하게. 그거 같아요. 예. 네. 잘 맞게 네. 셋업 네. 하는 네. 거 네. 현장에. 기술은 많이 있잖아요. 많이 널려 있고 그걸 어떻게 적정화시키느냐. 예. 그게 정말 중요한 거고 그 적정화라는 게 그냥 기술이 이렇게 바뀌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 사람들의 삶에서 어떻게 활용되게 만들고 성과를 만드느냐라는 게 더 중요하죠. 여기서 그거를 이제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 여기 얘기는 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거기서 네. 진짜 힘들었어요. 한 이틀 잤나 3일 잤나 그랬는데 뭐 외지인이 뭐 그냥 와서 그냥 쫄른다고 보여주지도 않고 뭐 여기 좀 약간 콧대 높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그래서 뭐 이분은 나오지도 않고 막 네. 처음에는 막 뭐 부원장 정도 되시는 분이 누워가지고 누워서. 네 자기 여기 폐가 아파갖고 못 움직이니까 너 그냥 둘러보고 가라 막 이러고 사정하고 막 여기 걸어서 못 다녀 차도 있어야 돼 여기 넓은 마을이야 그래서 뭐 차도 좀 빌려 타고 그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정신이 곳곳에 배어 있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예. 여러 시행착오를 많이 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하나 정말 대단한 걸 본 건요. 아줌마들한테 생계의 기술을 가르쳤잖아요. 네. 이분 얘기하는 건 그래요. 기술 배울 사람 와라 그랬는데 아줌마들밖에 안 왔대요. 남자들은 안 오고 술 먹고 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제가 이거는 설명 듣고 비디오로 봤어요. 거기 뭐 비디오 시청하는 교육을 좀 들었는데 그 마을에서 이 마을은 남자들이 막 이웃집 아내를 성추행하고 겁탈하고 막 이래도 문화적으로 막 그냥 용인되고 그런 정도로 여성 인권이 완전 바닥이었던 사막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여성들한테 기술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어느 날 비디오랑 사진이랑 이런 거 봤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설명까지 들었는데 비가 내리는 날 여자들이 밖에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길을 점유하고 남자들한테 여성 인권 탄압에 대해서 데모를 합니다. 소리 지르고 막 비 오는 여자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인권이 그렇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여자들이 뭐가 생겼냐면 생계의 파워가 생긴 거예요. 힘의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도 동의하는 바고. 그래서 여성들이 뭐 실제로 본인들이 기술들을 많이 갖게 되고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게 되고 하면서 여성 인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이제 의식이 높아지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 집단 행동을 통해서 인권을 쟁취하는 거죠. 신여성이 되었군요. 네, 쟁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 여성 인권의 변화가 대박. 발생합니다. 이게 그냥 경제적으로 돈 벌고 뭐 그런 개념을 훨씬 뛰어넘네요, 이거. 그렇죠. 이 지역 개발의 성과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다양한 파생적인 임팩트죠.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우리가 1, 2년 하면서 일하면서 현장에서 기술 이거 줄 테니까 너네 여성 인권 높여줘. 뭐 이거는 좀 그렇네요. 어렵고요. 네. 아주 장기적인 어프로치에서 나올 수 있는 네. 성과들이 파생 성과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충분히 보고 난 다음에 IDE에 가서 네. 여기서도 이제 어떤 사회적 기업으로 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다리가 되어주는 저소득층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어프로치들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로 결국 국제 개발에서 활용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 배운 것 같은데요? 네. 다른 뭐 원리나 뭐 이런 얘기 아까 지금 요 앞전에 강의 안에 있는 거 쭉 한번 뽑아서 설명했는데 연디님이 집어치우라고. 네. 요 얘기하는 중에 어떤 엑기스가 있죠. 이게 당연히 뭐 실제를 현장에서 적용이 돼야 되고 그 마을 사람들이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갈 거고 하루 이틀 만에 될 것도 아니고 인식도 않죠. 계속 바뀌어야 될 거고 그 공무원들 관리들도 지방 관리들도 다 그걸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하면 이건 환장을 노리시겠지만 반 전문가 다 됐네. 막 그게 그려지죠? 네, 그려져요. 이게 뭐 하나 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이게 그냥 뭔가 좀 그러니까 저도 사업을 해보니까 안 되는 부딪혀도 안 되는 게 많거든요. 되게 깝깝한데 여기서 지금 그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매일매일 그 싸움과 갈등과 고뇌가 있었겠어요. 그러게요. 이런 선구자들이 있었네요. 네. 생각이 먼저 앞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하나의 모델이 돼서요. 네. 인도의 되게 여러 마을에 베어프 칼리지가 생겨요. 확산되는 거죠. 좋군요. 이게 지금 적정 기술을 통해서 지역 사회가 좀 발전하고 개발된 적정 기술이 부분이잖아요. 지역 사회 개발에 접목된 사례를 얘기한 거고요. 네. 뭐 다른 경우도 있나요? 다른 경우도 있죠. 다른 경우 지역 사회 개발에요? 아니 지역 사회 개발이 아니에요. 사회적 기업 아까 얘기한 IDE 같은 경우 어떤 기술 기반의 이제 개발도상국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뭐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항아리 형태의 정수기 제품을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IDE에서 캄보디아의 하이드로로직스인가 뭐 그런 사회적 기업이 하나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난 흙으로 흙을 잘 다지고 흙 사이에다가 볏짚 같은 거라든지 그런 농산물의 껍데기 같은 거를 잘게 썰어서 이제 항아리를 만들어요. 그 화분 같은 걸 만들어요. 큰 화분을. 그 화분을 구울 때 볏짚들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불타서 없어지면서 구멍이 생겨요. 미세한 공국들이 이제 항아리에 생긴단 말이에요. 화분에. 그러면 그 공국들이 연결돼 가지고 화분에다 물을 넣었을 때 그 물에 있는 박테리아가 걸러지는 거예요. 바이러스까지는 못 걸러는데 박테리아를 상당 부분 걸러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그래서 그 항아리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보급을 해요.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판매를 하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9불에 판매를 했다. 지금은 한 19불에 판매하고 막 2세대 버전, 3세대 버전 이렇게 계속 개발해서 판매를 해요. 근데 그 공장이 어디에 있냐면 항아리를 만드는 점토가 좋은 지역에 그 지역에다 공장을 놓고 경기도 광주? 캄보디아에서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생산해내고 사람들한테 판매하기도 하고요. 근데 구매를 못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차등 가격 전략이라고요. 시장에서 판매를 해요. 네. 근데 지역에 갔을 때 어떤 NGO하고 협력해가지고 음. 가격을 뭐 절반으로 줄인다든가 네. 아니면 그냥 NGO가 구매를 대행해 주는 걸로 보급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에 보급을 하죠. 그래서 보급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0만 대 가까이. 진짜 많이 예, 하네요. 예. 근데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네. 이렇게 차등 가격 전략과 보급 전략을 이제 골고루 섞어갖고 네, 있죠. 네. 그것도 아주 괜찮은 사회적 네. 기업 형태의 모델이죠. 네, 네. 당연히 돈 못 벌어요. 그래서 보조금이 좀 들어가죠. 적정 기술이 일종의 그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사용되네요. 네, 이제 삶의 문제 해결이 되기도 하고 네. 어떤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네, 네, 네. 그런 어떤 가치를 추가하는 경제적 네. 가치를 추가하는 어떤 기술로 활용되기도 하고. 관련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네요. 이거 네, 그런 기술 제공하는 사람, 네, 기술로 뭐 만들어내는 사람, 네. 만든 거 팔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팔고 네, AS하고 아까 네. 좀 얘기하셨듯이. 네. 이 시장 기반의 개발이라는 게 시장 안에서 여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시장 메커니즘이 돌아야 되니까. 일자리가 되네요. 뭐 유통하는 사람, 뭐 음. 창고를 지키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뭐 만드는 사람, 뭐 원재료를 좀 소싱하는 사람,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그런 기술 기반의 사회적 기업들 보면 네. 제품 자체가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잖아요. 음. 반면에 재무적인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돈을 왕창 벌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돈을 벌 수 있는 제품이에요. 만들면 와 만들면 시장에서 돈 벌겠다. 그러면 장사꾼들이 만들죠. 그렇죠. 저소득층한테 이거 팔리지도 않을 것 같고 저소득층 문제는 해결하겠지만 이거 너무 마진이 적다 그러면 같은 값으로 그 투자를 안 하죠. 그렇죠. 마진 까일 것 같은데. 저소득층은 손도 못 대니까 비싸서. 네.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높은 제품일수록 대부분 시장에서 재무적인 어떤 성과를 많이 못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죠. 그러면 후원자들이 좀 협력해서 네. 가격을 낮추는 작업을 하든가 뭐 정부 보조금을 따든가 네. 뭐 그런 기업의 활동들도 많이 있죠. 사회적 기업 형태.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제가 2013년도까지 적정기술 사회적 기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금 캄보디아에 4년 반 5년 갔다 왔잖아요. 네. 근데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성공적인 사례들이 국제개발 영역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4, 5년이 지났는데 뭐 여러 시도들이 있고 아마 네. 좀 이제는 막 나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네. 모를 수도 있는데 어떤 기존의 네. 철학에서 오는 활용 방식들의 어떤 설계하고 계획하는데 조금 네. 뭔가 좀 다른 이해가 있나 문제가 있나? 그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작동을 안 하니까 네, 그렇죠. 그 작동을 하게 만들려면 네,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이 들어갔는데 아까 네. 얘기했듯이 뭐 사람들을 다 설득을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네.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부터 제작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싸게 만들 것이며 이게 그냥 아주 사소한 아이디어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제작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소싱 노하우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러한 아주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과 집약적으로 오랫동안 이거를 해야지만 현장에 적용이 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어쨌든 그냥저냥 되기 시작해서 맞아요. 퍼지게 될 텐데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당장에 성과 내가지고 우리 네. 이거 10만 대 보급했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네. 안 될 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갑자기. 그리고 이제 원터치 3 강냉이 같은 한 대 쳐갖고 이빨 3개 부러지게 만드는 뭐 그런 개념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한 과정 중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벙콜5이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폴 폴락 같은 인간이 적정 기술과 사회적 기업에만 미쳐서 인생 걸고 전문 단체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뭐 2, 3년 뭐 해보겠다 이런 걸로는 어려움이 있다. 결국은 뭐 사회적 기업보다는 사회적 기업가가 사회적 기업가 그게 필요하다. 뭐 이런 뭐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적정 기술보다는 그 분야에 헌신할 지속적으로 기술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반짝이는 아이디어만 네. 필요한 게 아니고 네.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기업가가 필요하다. 요즘 그런 거는 있어요. 하이테크 사용해서 네. 개발 영역에서 뭐 활용하는 것들 많이 있어요. 네네. 뭐 드론 이용해 가지고 네. 긴급구 시에 어떤 구호 물자의 루트를 재빠르게 확인한다든가 네네네. 드론으로 이제 마을의 어떤 자원들을 네. 매핑해서 네. 자원 활용을 높인다든가 뭐 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무슨 드론 포 디벨먼트 뭐 이런 뭐 단체도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뭐 외국에는 비행기 경비행기로 네. 물자 날라주고 막 그런 데들도 뭐, 있었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장기적인 개발 영역에서의 그 기술 기반의 사업이라는 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 좀 아쉬워요. 그 현장 가서 살아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겠어요.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한 거네. 그렇죠. 오해하지 않는 시각으로 네. 바라봐야 될 텐데 네. 그 안목도 있어야 되고 한국에 앉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이거. 될 될 수도 일이 있겠지만 아니에요. 네, 될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장의 그 현지 사람들과 네트워킹과 소통이 잘 되면 네. 또 그렇게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뭐 회사에 그 뭐 이렇게 브랜드 하나 런칭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끼리 막 잘 해놔가지고 야 이거 완전 먹힐 거라고 시장에 내놨는데 완전 헛다리 짚고 막 그렇죠. 그런 네. 케이스 정말 많으니까 네. 그거랑 뭐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것도. 사회적 기업들 뭐 많이 육성한다 그러고 사회적 기업으로 현장에서 일을 한다 그러고 근데 뭐 일을 정말 안 해보신 분들이 되게 그림을 쉽게 그리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국 사회에서도 뭐 해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95%의 창업한 회사들이 5년 안에 망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한번 망해 보니까 네, 잘 뭐 잘하잖아요. 쉽게 접근한다는 거는 정말 그냥 쉬울 뿐이에요. 네. 시장 개발 기반의 국제 개발이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무슨 젊은 인력이 갑자기 가가지고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뭐 직장 생활 좀 했다고 그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거는 너무 동화 속 얘기를 지금 현실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현장에서 10년, 20년 있겠다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네. 그러면 성공하기가 어렵죠. 이제 그런 여러 제약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한국에 다시 와서 이 일을 들여다보니. 예. 오늘은 되게 이것저것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사실 할 얘기 천지시잖아요. 아, 네. 얘기를 할 얘기가 어떻게 하면 너무 기술에 치우치지 않고 너무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네.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네요. 또 다음 시간에 더 네. 뽑아먹고. 네, 그렇죠. 저는 쪽쪽 빨아먹겠습니다. 이걸 몇 편에 나눠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 24부작 정도로 해서 24부작 해가지고 4부작 진짜 적는가 봐. 네. 24 4부작 예, 이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이거 되게 저는 오늘 인사이트가 많았습니다. 네, 우리 연디님이 통찰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다 뽑아먹습니다. 네. 사람이 잘 뽑아요. 좋네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얘기할 거는 네. 그때 생각해보고요. 진짜 이쪽 건드리면 이쪽 얘기 한다발, 네. 저쪽 건드리면 네. 저쪽 얘기 한다발 네. 나오실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한 24부작 준비하시고 전화로 혹은 뭐 이렇게 화상통화로 네. 계속 만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그래요. 근데 뭐 그냥 날아오면 되지 뭐. 그래요. 할 때마다? 네, 할 때마다 누가 날아올까? 제가? 구경도 한번 하고. 네, 이거 후원을 받아가지고 네. 한 편 하는데 100만 원씩 든다 치고 네. 100만 원씩 후원 받아서 네. 비행기값 한 70만 원 쓰고 체류비 예, 체류비 30만 원 쓰고 해외에서 네. 해외 로켓 대박. 올로켓 대박. 나라별로 다니면서 대박. 좋은데? 네, 해봅시다.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굉장히 유익한 강의. 네. 다음엔 더 잘 준비해 볼게요. 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